짜란 짠짠 짜란 짠짠짠짠짠 짜란 짠. 아이. 네, 앞에 그래요. 자, 어제 촬영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린 게 천재 2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은 천재 정인데 천재 2를 촬영하는 바람에 오늘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우당간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문법 수업 겸 등등등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설명을 좀 색깔 펜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펜을 좀 많이 쓰거든요. 흰색은 문법, 어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또 녹색 펜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단어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대명사라던가 연결사 같은 부분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늘 그렇듯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서 필기도 하고 이러면 좀 재미가 있지 않겠나, 좀 덜 지루하지 않나 수업이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펜을 좀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 책을 다시 볼 때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펜을 좀 써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간 해볼게요. 자, 사진이 그죠? 수천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 사진인데 픽처 레터예요. 그러니까 뭐 세 명의 아이들의 한 엄마인가 봐요. 이 사진 레터에 대한 뭐 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던가 혹은 친구들인데 이 얘네들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것, speak to죠.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다. to를 쓰고 대상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speaking에 지금 보다시피 ing가 붙었다는 건 이 친구 동명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소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날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꽤나 쉽고 간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잠시만요. 자, 뭐 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리 좀 하느라. 자,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그냥 이런 날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들이냐면 핸드폰이라던가 인터넷이라는 시절이 있기 이전에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It's not that easy.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요 뒤에는 is를 강조해주는 부사로서의 쓰여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it에 해당이 되는 거 당연히 외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it을 쓰고 있죠.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한 방법을 쓰겠죠.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대답이라는 것을 reply, 맞아, 응답이라는 것을 몇 주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4 플러스 숫자의 명사를 쓰게 되죠. week 같은 경우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으로 보면 뭐 17일, 뭐 14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during이 아닌 for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during이라는 전치사는 보통은 기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명사를 쓰게 돼요. 예를 들면 휴일 이런 거, 그렇게 여름방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읽거나 쓸 수 없다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워서 그때 당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지금처럼 오래전에 대한 이야기, 과거 이야기, 과거 동사를 쓰고 있고요.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했던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들, 저 앞에 있는 그거 it을 그대로 받고 있죠. 훨씬 더 어려웠던 이유를 써주는 거고, 이 친구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로 쓰여지게 되죠. a lot,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still, even, much, far 이렇게 5가지가 있죠.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읽거나 쓸 수가 없었더라면요.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편지와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읽고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통이 힘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편지 앞에 말했던 이 편지는요 어때요? 보여주게 되는데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편지였는데 모르겠어요. 이 편지는 아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편지인 것 같고 약간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지 않았나. 왜냐면 뒤에 쇼에 또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됐죠. 쇼라는 동사 뒤에 우리가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를 한 부분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문장을 지금처럼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쓰게 된 거고요. get over, 극복하다. 이제 overcome 같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과거 이야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읽고 쓰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간 소통을 하는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 그것을 이수로 받았어요. 그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1973년에요 라고 하는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게 됐죠. 여기서 받는 it은 앞에 있는 this letter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쓰여졌냐면 한 여자예요. 한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후즈라는 친구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좀 찾기가 쉽지 않죠.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앞에 있는 저 여자 and her husband 그러니까 접속사인 and와 이 소유격을 나타내주는 우리 her라는 것이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whose로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명사 중에 얘는 소유격의 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소유격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husband를 동반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셔야 돼요. 왜냐면 허만 쓸 수 없잖아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셨어야 됐고 얘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고 난 뒤에가 불완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불완전하게 되면은 아 얘가 불완전하구나 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혼자서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까지 합친 뒤에 구조가 불완전하시면 된다라고 찾으시면 되고 앞에 있는 그 여자를 뒤에 넣었을 때 해석을 또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녀의 허즈번드 남편이니까. 어쨌든 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근데 그거 이 이전에는 당연히 쉽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 발전 이전에는 우리 편지를 보냈어야 됐고 편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읽고 쓰지를 못했더라면 소통이 훨씬 더 힘들었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편지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극복하는 것이 보여질 거야.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 여자고요. 그 여자의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말인가요? 자, 그녀는요 시칠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시칠리는요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한 섬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Y란 친구, 반면이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친구와 뒤에 있는 친구가 다를 겁니다.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녀는 시칠리아에 살고 있고 시칠리아에 살고 있고 그녀의 허즈번드는 다른 나라, 다시 말해서 독일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야 유럽이란 나라 안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사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꽤나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글자가 좀 못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간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50%가 아니죠. 5% 이상이
55% 이상은요. 그죠? 5% 이상은 읽거나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는 읽거나 쓸 수 없는 5%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지, 말하자면 이 사람은 무슨 편지인지 모르지만 이 편지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냐면 시칠리아의 작가였던 게수알도 부팔리노 어쨌든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대요. 시칠리아 작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방법이죠. 어떻게 그가 translat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그림이라는 것을 단어로 바꾸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 방법에 대해 쓰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이 주어다 보니까 동사는 is로 쓰고 있죠. here 같은 친구는 이 친구가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지 않고요. 직업처럼 도치의 순서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가 문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의 그는 아마 작가인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My dear love, 나의 사랑이요. I miss you so much. 나는 당신이 상당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I reach my arms out. 내가 내 팔을 뻗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나는 내 팔을 뻗습니다. 뭐와 함께? 나의 3명의 아이들과 함께요. 그죠? We are all. 우리 모두는, 당연히 우리 모두는 3명의 아이 플러스 이 사람이겠죠? 필자. 우리 모두는 in good health. 좀 건강 상태가 괜찮다는 겁니다. Except for a little one. 그러니까 막내를 제외하고는 건강이 모두 괜찮대요. 왜 그런지 봤더니 말하자면 막내인 그 아이는요. 얘는 조금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 것은 아니래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요. 당신에게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sent는 4형식 동사로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인데 앞에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 뒤에는 사물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를 쓰게 되죠. 사람, 사물의 구조로 쓰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이미 보냈지만 근데 no reply, 대답이 없었습니다. 얘도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고 reply가 단수이기 때문에 was를 쓰고 있죠. 그래서 I was sad about it. 나는 그것이 좀 슬픕니다. 슬픈 내용 당연히 응답이 없었다는 내용을 is로 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나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가정법입니다. if라는 단어 밑에다가 가정법이다 라는 단어를 써보고요.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동사의 시제를 적어보죠.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적은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뒤에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뒤에 구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뒤에가 어떤 형태가 오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틀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래서 gat을 썼기 때문에 be를 쓰셔야 된다.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지 않았던 게 팩트인 거고, 그래서 편지를 받았더라면 나는 기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엄마가요. 당신의 엄마가 아픕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어때요? 그녀를 방문을 할 건데 어디에 있냐면 그녀가 병원에 있나 봐요. 병원에 있는 그녀를 방문을 할 거거든요. 돈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 챙겨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fail 뒤에 형용사를 써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다. 그래서 fail이라는 친구가 지금처럼 얘는 원래의 원형이라는 친구가 당연히 얘죠. fall. 이 친구가 얘로 바뀐 거고, 얘는 일형식 동사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형식 동사. 그래서 아픈 상태, 일형식 동사이자 이제 뭐 이형식 동사로 쓰여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동반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다, 빠지다 이렇게 쓰여진 거죠. 아픈 상태에 놓여지게 됐고 나는 그래서 그녀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거기에 가게 될 텐데 거기라는 것은 그죠. 당신의 어머님이 있는 병원이죠. The hospital.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될 텐데 누구랑 갈 거냐면 우리의 중간 아들, 애가 이제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 아들 3명 중에 중간 애랑 같이 갈 거래요. 그리고 반면에 가장 오래된 아이는요. 누구를? 가장 어린 아이를 돌볼 겁니다. 라고 하는 look after. look after는 돌보다의 뜻이죠. 돌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제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뭐뭐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적었잖아요. 보통은 영어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동사가 미래를 쓰게 되면은 뒤에 있는 친구도 미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어떤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의 접속사를, 부사절의 접속사를 쓰는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미래를 대신하게 되죠. 여기 현재 시를 쓰셔야 돼요. 이게 좀 특색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말하자면 가정법의 형태랑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편지를 분석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단어를 바꿔봤더니 이런 편지였대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뭔가 새로운 글인 것 같은데 좀 한번 볼게요. 자, 나는요. 요것도 중요하죠. 헤드가 여기서는 사역동사. 사역동사로 쓰인 거라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둘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에 여기에는 동사 원형을 적게 되죠. 내가 2명의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밭을 준비시키고 목적격 보어 1번입니다. 얘.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어 2번이죠. 그리고 씨앗을 심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와 얘의 관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의 밭을 준비를 하는 거고 걔네들이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친구에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nd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짝꿍이 해당이 되는 동사를 찾으셨어야 되고 그건 앞에 있는 프리페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15만 리레 어쨌든 요러한 화폐죠. 화폐를 가지고서 요거에 해당이 되는 씨앗을 심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vote for 투표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DC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PCI는 되게 많은 자리를 잃었거든요. 이건 또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많은 자리를 잃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so 뒤에는 보통 우리가 형용사 쓰게 되죠. 되게 많은 자리를 잃어서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은 거의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것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PCI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im이라는 친구는 이형식 동사이고요.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이 뭔가 개연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아무튼간 자, 그런데 whether one or the other win 그죠? 얘가 이기던 제가 이기던지 간에 얘는 whether를 썼기 때문에 이제 or를 쓴 거고요. 그래서 뭐뭐 하던지 간에라는 것은 부사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던 저 사람이 이기던 얘는 2명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2명의 노동자로 하여금 내 밭을 준비시킨 거, 우리 밭을 일구도록 한 거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는 DC라는 애한테 투표를 했던 거고 PCI는 많은 자리를 잃었다는 거. 그래서 뭐 죽는 것처럼 보였죠. 얘가 됐던, 얘가 이기던, 제가 이기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nothing change. 그 어떤 것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런 말이고요. 이때 nothing은 이거 뭐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죠. anything doesn't 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얘는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다시 내일도 일할 겁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위를 쓴 거죠. 어쨌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많은 올리브를 땁니다. 우리의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해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과거 다 쓸 수 있죠. 올해 그냥 우리는 많은 올리브를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한 남자를 고용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의 아들은 좋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이것도 원래는 and his 이렇게 돼야 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의 아들은 좋은 노동자들이었죠. 좋은 노동자들이었던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고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를 제외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he knocked olives down. 그래서 그는 당연히 올리브들을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두 명의 아들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 man을 여기서 he로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his two son은 그의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를 도왔습니다. 그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것들을 주순 건데요. 픽업이 줍다라는 뜻인데 대명사는 무조건 중간에 쓰셔야 되거든요. 어때? 땅에서부터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올리브들이겠죠. 올리브들을 넘어뜨리고 올리브를 땅에서부터 주셨어요. 내가요 그에게 돈을 지불을 했는데 27,000 그죠? 리레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pay라는 친구가 사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A에게 B를 지불하다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죠? 뭐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로 요만큼을 지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또 12,000인가요? 12,000을 더 쓰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 쓴 거냐면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를 누르는 것에 이제 12,000불을 더 쓰게 됐고요. 나는 충분한 오일을 얻었습니다. enough라는 친구가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형태로 쓰여졌을 때에는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죠. 충분히 뭐 할 정도로? 이 팟을 채울 정도로. 그래서 enough 투부정사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팟 하나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올리브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큰 팟 하나 그리고 작은 팟 하나 두 가지 팟을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그러니까 얘가 쓴 경우 올리브 프레스라는 건 정말 올리브를 눌러서 즙을 짜는 그 기계를 이야기하겠죠. 자, 나는요 그리고 무엇을 또 그것을요 팔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올리브를 팔 수 있었겠죠. 올리브 오일을 팔 수가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을 팔 수가 있었고요. 어떤 가격으로 팔 수 있었냐면 1리터당 얘는 130리르라는 리르라는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1300리르인가요?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이건 내용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보게 되면은 우선 이거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2명의 노동자를 고용을 했어요. 2명의 노동자. 2명을 고용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이 2명의 노동자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뭐 한 거냐면 땅을 경작시키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은 거죠.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15만 리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DC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했는데 PCI라는 사람은 많은 자리를 잃었다, 의석을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투표를 한 정치적인 일에 참여도 했던 거죠. 근데 누가 됐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DC가 이기던 PCI가 이기던 상관이 없었어. 똑같아요. 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변화가 있을 게 없었거든요. 왜? 어제도 우리는 일을 했어야 됐고 내일도 우리는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냥 노동자일 뿐인 겁니다. 내가 어쨌든 간 올리브 나무로부터 우리는 이제 매년 올리브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한 남자를 고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올해 한 남자를 고용을 했죠. 고용을 했고 이제 심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걸 또 확인했겠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아들 왜 뒤에 나오죠? 두 명의 아들. 한 남자를 고용을 했는데 올해 한 남자를 고용을 했고요. 이 남자는 두 명의 일 잘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리브를 넘어뜨리면 두 명의 아들이 얘를 도와줍니다. 이 남자를. 그래서 걔네들 올리브를 땅에서부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이 정도의 리리에를 지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노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고 올리브 집을 내는데 12,000 리리에 이상을 또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얻게 됐던 거는 큰 거 한 항아리 그리고 작은 거 한 항아리 이렇게 두 항아리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팔 수 있었던 거는 1리터에 보통은 1,300 리리에를 주고서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에 정리가 되겠죠. 그죠? 얼마를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몇 리터를 짰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내 마음은 그죠? My heart think of you as Christmas. 내 심장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을 생각한대요. 마치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처럼 당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요. 얘도 가정법 과거로 쓰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였기 때문에 앞에도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보통은 이렇게 형용사 앞에서 그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친구 부사의 형태의 so를 쓰게 되고요. such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은 명사를 강조할 때 쓰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당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이제 당신을 더 생각하고 있나 봐요. 자, 나는요 당신에게 큰 허그를 보내고 싶은데 나로부터 큰 허그를 보낼 거고요. 말했지만 send도 4형식 동사. 그러면 목적어가 2개 있으셔야 되고 가까운 쪽에 사람, 먼 쪽에 사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내가 지금 허그를 해주는 것도 있고 내 3명의 아이가 허그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안녕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렇죠? 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죠? 당신에게 함께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두 반지가 마치 그런 것처럼요. 여기 뒤에 생략된 것도 요거겠죠. join to. 그죠? 여기에 우리 두 개의 반지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이요 라고 하는 요 내용이 뒤에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두 반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글은 끝이 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Yours라는 거는 그죠? 당신의 것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your heart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은 같은 거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yours가 되는 거지 your를 쓰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림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는 하는데요. 내용이 왔다 갔다 중구난방이긴 하죠. 근데 나름 그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글로써 트랜슬레이트를 해본 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 소유격 관계 대명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법 나왔죠. 가정법 위주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어법적인 부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제가 잘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칠판의 이슈도 있었고요. 설명을 할 때 요것저것 좀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이런 부분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잘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도 갑시다. 퇴근, 퇴근, 퇴퇴퇴, 퇴근, 퇴근, 퇴퇴퇴.